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국 고용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8월 둘째 주 원달러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올랐습니다. 1190원 부근에 거래되었습니다. 미국 고용지수가 좋게 나오고 달러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 고용 호조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고용지수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줄어들고 일자리 수는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제 수익률은 상승했고 달러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93.39 부근에 거래됐고요. 달러엔 올랐고요. 유로달러는 이제 빠졌습니다. 1.18 밑으로 밀렸고요.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미중 긴장이 고조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미국 고용지수 좋게 나오면서 조금 올랐습니다. S&P는 0.06 올랐고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0.87%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0.17% 상승했고요. 자, 미국 고용지수는 좋게 나왔지만 미중 긴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일 틱톡 모회사 바이스트 텐트 위책 모회사 텐트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재무부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과 중국 관리 11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장이 조금 고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또 저항을 했습니다. 틱톡 제재 등의 자업자득의 결과를 낳을 것 이렇게 말하면서 강하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캐나다에 산 알루미늄에 다시 관세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캐나다 곧바로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역 전쟁이 다시 또 살아나는 듯한 영향을 보였습니다. 7월 실업률은 11.1%에서 10.2% 하락했습니다. 고용은 176만 건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신규 확진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지금 현재 다운 미국 지수는 미국 증시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지금 신규 보양책 협상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우가 27,500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는 고용지수 좋게 나오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2년 내 최저치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그림은 시카고 선물 옵션 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달러 매도 포지션이 이만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이 이야기는 달러 약세에 베팅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반대로 이제 달러가 반등하면은 이 매도 숏을 갖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달러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통화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달러엔이 0.38% 올랐고, 우리가 관심 있는 통화들 파운드도 많이 빠졌습니다. 0.68% 빠졌고, 캐나다 달러도 56%, 0.56% 빠졌고, 호주 달러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죠. 뉴질랜드 달러 많이 빠졌습니다. 조금 유학생들한테는 조금 다행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장에서 위안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위안화가 6.96 위안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신규 은행 대출이 6월 달에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7위안 부근에 저항선이 강해 보입니다. 코스피는 미국 부양책 미 7월 고용지표를 주시하면서 올랐습니다. 중국 7월 수출이 좋게 나왔습니다. 5일 연속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중국 7월 수출 7개월 내 최대폭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종가가 2018년 9월 2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계속 강세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마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만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0.39% 상승했고요. 외국인은 순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70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원달러도 오래간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반등했습니다. 크게 많이 반등한 게 아니고, 원달러는 뭐 최근에 조금 많이 밀렸죠. 일단 1180원 부근까지 갔다가 이제 반등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하나로 우려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도 있고요. 1180원대에서는 계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달러 금리 주가 등 각각 시약 반응은 이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1190원 뚫으면은 1195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 달러 지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인데, 오늘은 일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90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이 추세가 완전히 접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지금 뭐 장마고 또 휴가철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은 조금 이제 조용한데요. 자, 이번 주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이슈는 없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러니까 미국의 부양책 협상 뭐 주시할 것으로 보이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 제약산 추이 뭐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 긴장감이 팽팽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5일 이후 틱톡 모회사, 바이트텐, 위챗 모회사, 틴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주 이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캐리 람 홍콩 장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중 갈등 진행 상황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오늘 15일 무역 합의 이행 상한 점검 등을 하는데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도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양책 협상 불확실성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주까지 협상에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양책 규모에 대해서도 개너차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협상 결론이 민주당이 부양책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지속한다면은 실업 보험 지원 연장과 급여세 납부 이외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조치에 서명할 것이라 재차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당 $400 규모 추가 실업보험 지원을 연장한 내용 담은 행정조치를 서명했는데요.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이번 주 원달러에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소매 판매가 7월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요. 14일 날 뭐 중요합니다.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6월 달에 7.5% 급증을 했거든요. 예, 그런 관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지수는 이제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11일 날 있고, 그 다음 14일 날 이제 산업 생산 등이 나오고 있고요.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일 날 예릭 로젠그램 보스턴 연은 총재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7월 소매 판매와 7월 CPI 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금 가격이 오래간만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가 반등하면서 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 가격도 떨어졌고요. 금은 지금 9주째 계속 지금 올라가고 주한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달러가 제가 볼 때는 2년 내 최저치에서 반등하면서 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호주 달러도 떨어지고 뉴질랜드 달러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지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일시적인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 일시적인지 아니면은 이번 주 지속될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시도 조정을 받고 제가 볼 때는 원달러도 반등할 가능성이 추가로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국제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 전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